네, 안녕하세요. 일반화 김홍영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그 연도별로 미트위트 기출문제 풀이를 쭉 진행하고자 해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서 지금까지의 미트위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출제될지를 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된 요 강의가 어떤 형태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또 소개를 할게요. 자, 우선 과정으로 보면 요 MD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 정리 다 하고 그래서 8단원으로 끝내는 기본 이론, 그 다음 40테만 끝내는 심화 이론 끝내고 그 다음 그 6월 달에 진행되는 그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까지는 미트를 준비한 친구들도 필수로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본시험 들어가기 전에 연도별로 기출문제 한번 쫙 풀어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자 라는 건데 요 강의를 좀 일찍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면 공부 방향이 좀 더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풀기 아직은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느껴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본시험 보기 전에 또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미트와 디트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하고 이어나갈게요. 자, 2017학년도부터는 미트와 디트가 이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미트와 디트가 좀 분리되어 있었고 문제 수도 약간 달랐고 문제의 경향성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뭐 대부분의 문제는 비슷한데 몇 개 문제만 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2017학년도부터는 통합이 되고 문제 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과학 원, 생명과학도 한 45문제, 그 다음 자투, 또 물리까지 포함해서 45문제, 그래서 문제 수도 좀 많았고 좀 변별력이 큰 형태의 시험이었는데 2017학년도부터는 생명도 문제 수가 많이 줄었고요. 30문제, 그리고 자연과학 투도 이제 화학을 30문제만. 그러니까 물리가 좀 빠졌지. 요 이전까지는 물리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물리는 빠지고 화학만 3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30문제 중에서 일반화학이 20문제고요. 유기화학이 10문제고, 그렇지? 그래서 30문제가 일반화학 20문제와 유기화학 1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제 문제 구성은 1번부터 20번까지는 일반화학 문제고 그 뒤에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가 유기화학 문제로 구성돼요. 그래서 저는 매년 1번부터 20번까지 이 일반화학 문제를 연도별로 쫙 풀이를 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 쫓아오시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시험이 구성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끝나죠.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의 시험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이게 30문제 시험 볼 때 75분 동안 시험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30문제를 75분 동안 푼다? 그러면 한 문제당 한 2분에서 2분 30초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유기화학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 근데 일반화학이 요즘에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계산도 많다 보니까 시간 관리도 좀 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미트위트 문제가 8월 14일 날 진행된다고 하죠. 2023학년도. 그래서 8월 14일이면 한참 더울 때일 거야. 그래서 일요일이고, 그래서 요 한참 더울 때 요 문제들을 아침 9시부터 쫙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반화학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면 이게 실제 미트위트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쭉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화학 내용이 다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그래서 원자 구조, 오비탈이나 그 전자 배치에 대한 거, 주기적인 경향성, 화학 결합은 이제 VBT와 MOT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 상태에서 기체와 고체가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요. 액체는 뭐 딱히 뭐 자세히 할 건 없고, 그다음 용액도 한두 문제는 분명 나오고요. 그다음 전기화학 쪽 두 문제 나오고, 산과염기 두 문제 나오고, 반응 속도 두 문제, 평형도 두 문제, 연력학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 배이화합물이 글쎄요, 일반화학에서는 그렇게 뭐 비중이 큰 내용은 아닌데, 근데 밑에서 꼭 두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근데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면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기억하시고 실험 문제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예전에 밑에 비해서는 출제 범위에서 좀 빠진 게 핵화학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핵화학도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고 핵화학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빠졌고 일반적인 화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동안의 이 기출문제의 어떤 경향성을 한번 볼게요.
2016년도까지는 약간 달랐었고 2017학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경향성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문제가 딱 출제되었을 때 이게 실제 학생들의 뭐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건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쉬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추는, 그래서 뭐 실수로 하나 정도 틀리는 그 정도 난이도로 2017학년도가 굉장히 편하게 구성됐고, 그 다음 2018년도까지도 그렇게 난이도가 다르지도 않았고, 그 다음 이때 나왔던 소재가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미트는 변별력을 크게 주려는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미트 성적은 그냥 어떤 자격시험 정도로만 구성을 하고 여기서 뭔가 등수를 매기려는 의지가 없나 보다 싶었는데 2019학년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더니 여기서 못하네요. 2020학년도. 그래서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최근 문제 보면은 와, 이 정도면은 다 맞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뭔가 새로운 소재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미트하고 디트 또는 피트가 같은 날짜의 시험 보죠. 그래서 피트는 약대 시험이고요. 그래서 피트가 원래 난이도가 더 어려웠었고 미트가 훨씬 쉬웠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피트가 훨씬 어려웠고 미트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쉬웠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는데 최근 문제 보면 피트하고 문제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이제 피트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도 언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피트는 25문제 일반화학 시험 보는데 그 25문제가 다 조금씩은 난이도가 높아. 아주 이제 쉽게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없고 미트는 그거에 비해서는 2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요. 굉장히 편해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근데 나머지 10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예전에 20문제가 거의 다 쉬웠는데 요즘에는 한 10문제 정도는 요거는 조금 고민해서 풀어야 되고 계산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계산 형태 문제 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자, 계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일반화 전체 내용 중에서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하면 기체요. 그 다음 열화. 특히 이제 열화학 중에서 델타 H와 델타 S, 델타 G를 다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근데 델타 H만 이용하는 반응 열 문제. 그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계산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 소재가 의외로 이제 변별력이 좀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평형. 자, 평형도 예전에 진짜 쉬웠거든. 그래서 딱 보자마자 계산 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계산하는 형태의 소재이긴 한데 네, 데이터 다 집어넣어 보면 답이 한 번에 보이는 그래서 약간 스킬적으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는 진짜 꼼꼼하게 고민했어야 되고 다양하게 공부해 봐야 문제가 보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올해 요 2020학년도 최근이죠. 최근 기출 문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게 반응 속도예요. 동력학. 이 속도 문제가 난이도가 확 뛰었더라고요. 물론 2021학년도에도 약간 낌새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나왔네. 이전에 비해서는 좀 고민을 하게끔 출제됐다 싶었는데 이번 문제 보면 계산이 꽤 많아졌고요. 물론 지금 제가 계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풀어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계산을 통해서 값을 결정하는 문제가 계산이 좀 잘 다뤄지는 친구들, 수리적인 감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어렵다는 느낌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좀 강조한 건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뛰었다는 거야. 예전에 비해서는 계산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들을 풀 때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 시간 싸움이에요. 연력학이나 평형이나 반응 속도 문제는 기체에 약간 직관적인 감이 있어야겠지만 요건 시간만 충분하면 어떻게든 답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 써서 다 넣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면서 답을 얻어내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네, 30문제를 75분 동안 푼다. 그러면 한 문제당 2분 안에 끊어야 된다. 그 정도의 이제 시간 싸움에서는 이게 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내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테마 중에 몇 가지가 요 네 가지야. 기체 다양하게 연습해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다음 열화, 평형, 그다음 반응 속도 요 소재들은 좀 다양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자. 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예전에 비해서는 지식 형태 문제 수가 좀 감소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요게 또 포인트죠. 추론 형태 문제 수가 증가한다. 자, 미트웨이트가 자체적으로 이제 추론 형태 문제 출제하겠다는 의미 아니야? 그쵸? 기본적으로 추론이야. 근데 추론이 수능만큼 깊은 추론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화학 1이나 화학 2 고등학생들 푸는 그 수능은 굉장히 깊은 추론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편했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 보면 이 수능 소재 문제와 같이 많이 출제되면서 추론 형태 문항수가 많이 증가했다. 그치? 그럼 이것도 약간 그런 의미야. 어렵다? 라고 하긴 좀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지라는 게 떠오르면은 금방 푸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분석하고 있으면은 그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또는 이론은 어려운 거 없다. 이론은 보면 다 알겠는데 또 해설 강의 들으면 다 이해되는데 내가 풀 때는 답을 맞추기 쉽지 않다. 그런 친구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론 어려운 거 없대.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린대. 그런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또는 해설 강의 보면 금방 이해된대. 근데 자기가 먼저 풀려고 하면 그걸 잘 못 떠올리겠대. 그런 형태 학생들은 문제 풀 때 그 자리에서 너무 추론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론 형태 문제니까 당연히 추론해서 푸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풀었을 때 한번 떠올려봐. 그 자리에서 그 문제 다 추론하고 고민하고 이 상황이 뭔지 막 분석해 가면서 풀어요. 그치? 그게 고민하면서 풀만한 시간이 없어요. 특히 수능은 20문제 30분 동안 풀지. 한 문제당 거의 뭐 1분에 끊어야 돼요. 그치? 그 자리에서 그걸 추론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 추론해 봤어야 되고 이전에 다 고민해 봤어야 돼. 그래서 전에 고민했던 기억을 가지고 푸는 거야.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 하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다시. 실제 본 시험에서 그 형태 문제를 처음 봤다라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본 시험에서는 어디선가 다 봤던 문제이어야만 해. 한 번씩은 다 풀어봤고 이렇게 고민해서 푸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지라는 게 기억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펜이 막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추론 형태 문제 딱 처음 접했을 때는 계속 고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고민해서 푸는데 나중에 본 시험 딱 들어갈 때쯤에는 다 경험으로 푸는 거야. 실제 추론해서 푸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푸는 거야. 특히 기체 같은 형태의 테마요. 직관적이죠.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막 고민하고 있다?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지라는 걸 기억해서 푸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마다 어떻게 푸는 거지라는 그 문제 푸는 스킬을 다 터득하고 그걸 쫓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끔 제가 풀어 드리는 그 형태의 형식을 그대로 쫓아하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딱 언급하고 비슷한 문제를 다시 풀 때 완전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내가 푸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많은데 잘못된 거야. 그냥 제가 푼 방식을 쫓아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최적의 방법이고 그렇게 푸는 방식이 가장 좋은 스킬이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스킬을 좀 연마하는 게 좋아. 그치? 그래서 잘하는 문제풀이, 그러니까 좋은 문제풀이를 그냥 터득하고 그걸 쫓아해야 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추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푸는 거예요. 자, 잘 봐두시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경험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니까 그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보자마자 이렇게 펜이 막 움직이는 전에 풀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지 라는 걸 바로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10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추론해도 풀만한 문제들인데 나머지 조금 어려운 10문제, 그러니까 이런 소재 문제들은 전에 풀었던 기억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갈 때 문제마다의 풀이법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강조할 건데
명제마다의 풀이법. 그래서 기억,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이 문장 이렇게 푸는 거지. 니은 문장 보고 이렇게 푸는 거지. 디귿 문장 보고 이렇게 푸는 거지. 명제마다의 풀이법을 다 정리하고 기억하고 본 시험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고득점 나와요.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 문장을 뭐 해석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다. 한 번씩은 다 봤어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이하면서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할 거야. 특히 몇 가지 명제는 계속 매년 나오는 명제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명제 나왔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야. 딱 보자마자 그냥 공식 떠올리고 그냥 바로 풀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런 형태의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2022학년도 1번부터 20번까지의 단원 순서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실제 2017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6년 동안 이 단원 순서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특히 1번은 당연히 원자 모형이 나와요. 오비탈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비탈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그래프 해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소재가 출제되고 조금 이제 요즘엔 좀 뜸한데 뭐 보의 원자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되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이 주기적인 경향성이 출제돼요. 그래서 주기성 하면 유효액전압 꼭 나오죠. 이온 아이언제, 원자 반지름, 전자 친화도, 전금성도 그 몇 가지 경향성을 꼭 기억해야 되는 형태의 소재가 출제되고 3번은 VBT예요. 분자 구조, 혼성 오비탈 당연히 출제되죠. 근데 VBT도 요즘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소재인데 좀 정리해 보시고 MOT도 약간 그러해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는 MOT가 굉장히 쉬웠어. 근데 작년에 13 부타단이 나왔거든. 거기서 파이그라프 M으로 쫙 구성하는 것은 약간 독특한 소재였고 그런 게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구나. 근데 작년에 이제 조금 복잡한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노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험 시작하면 자연과학 2는 첫 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원자 모형, 주기성, VBT, MOT 요 순서로 나와요. 이건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다음 5번은 상태고 보통 고체가 여기에 문제 구성되고요. 6번이 기체. 근데 요 두 개의 문제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고체와 기체가 한 문제씩 언급되고 그 다음 용액이 나오죠. 용액이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 8번, 9번이 이제 평형인데 작년엔 여기에 이제 평형 문제 나왔는데 보통은 여기에 반응 속도가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원래는 먼저 나왔었는데 작년에만 약간 달라졌고요. 그래서 속도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평형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8번, 9번 평형 문제가 그렇게 구성됐고 그 다음 반응열, 그 다음 열역학, 그 다음 반응 속도 문제가 작년엔 뒤에 있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앞쪽에 구성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 14번과 15번은 항상 산과 연기였고요. 그 다음 15번, 16번도 항상 전기화학 쪽 문제였고 그 다음 뒤에 두 문제도 항상 배이화합물 두 문제 나오고 마지막에 실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죠. 자, 이렇게 20문제가 구성되고 올해도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문제들 중에서 변별력이 좀 크다 라든지 올해 이제 문제에서 약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게 1번, 2번은 뭐 복잡하게 나올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쉬워요. 쉽고 VBT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BT 문제가 점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결합 쪽에서 새로운 소재를 좀 언급하고자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MOT가 크게 특이한 게 올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2022학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특이한 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VBT에서 뭔가 특이한 분자들이라든지 좀 특이한 명제가 언급될 수 있죠. 그래서 VBT는 피트 형태의 문제를 한 번씩은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피트에서 약간 추론하는 형태 문제들을 꼭 풀어보자. 특히 2021학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나왔던 피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미트에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피트 문제, VBT 문제는 한 번씩은 다 풀어봐야 될 거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그 다음 고체에 대한 거는 복잡한 건 없어요. 작년엔 상평형 문제 나왔고 그 전에 고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내용은 쉬운데 아마 이거 왜 틀렸지? 라는 느낌으로 틀린 문제들이 좀 틀린 학생들이 좀 많을 거야. 고체가
함정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 좀 낚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함정을 파는 그런 소재가 최근에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체는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자. 특히 금속 결정하고 이온 결정에 대한 차이점과 그 구조에 대한 표현이나 아니면 밀도 구한다든지 배위수 같은 내용들을 그 구분을 좀 잘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체는 굉장히 편하게 풀었는데 왜 틀렸지? 그런 느낌의 학생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렵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낚인. 예, 그래서 함정이 좀 있다라는 거 하고 요거에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 그럴 거고요. 기체가 2017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는 굉장히 쉬웠거든. 그래서 뭐 이게 문제야? 라는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구성되다가 작년엔 꽤 복잡한 그래프가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올해 기체 문제는 분명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기체 문제가 변별력을 주기에 참 좋거든요. 왜냐면 기체 마음 먹고 출제하면 수능에서 언급되는 화학 1이나 화학 2에서의 그 기체 추론 그런 문제들 살짝 건드려주면 엄청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근데 시간만 충분하면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난이도가 높다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아니면 그 상황을 좀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체에 대한 것도 시간 내서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체나 용액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산검기, 평형 쪽은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최근에 수능 문제를 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할 텐데 수능 문제, 수능에서 출제된 소재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났으면 쉬운데 처음 봤으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 몇 세트 정도는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수능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 교육평가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능 기출문제와 정답이 있어요. 근데 해설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문제와 정답은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해설이 없고 대신에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능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해설지도 있어요. 또 해설 강의도 이제 문제마다 좀 기획을 해놓은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 다음 수능 본시험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제 만든 그 문제들은 한 2세트 정도 화학 1과 2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문제 풀 게 마땅치 않다라는 친구들은 피트 문제 몇 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수능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 네, 수능 문제에서는 시험 범위에 아닌 것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1에서 뭐 고분자라든지 그런 거는 탄소화물 그런 건 빼. 그런 거 빼고 너무 이제 복잡한 추론이 심한 그런 것도 빼고 그냥 소재가 좀 특이한 것들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특히 기체에 대한 거는 수능 화학 1이나 화학 2에 다 언급이 되니까 그 문제들 한 번씩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치? 그 다음 용액도 마찬가지야. 용액도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특히 3년 전에 유자관에 대한 어떤 삼투압 문자 나왔고 그것도 약간 함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자관이 또 한 번 나와. 네, 2021학년도에 나왔던 그 유자관 삼투압 문제는 이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 작년에는 딱 수능 형태 문제가 또 출제돼요. 그래서 끓는 점과 어는 점 변화에 대한 걸 몰랄 농도에 대한 추론으로 구성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약간 수능 형태 문제가 구성됐고 아마 올해는 증기압력 내림, 라우레 법칙 그게 몇 년 동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라우레 법칙이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걸 살짝 예상해 봐요. 근데 역시 이제 어렵진 않겠죠. 근데 약간 추론, 계산을 해야 되는 소재가 구성될 거고요. 그 다음 평형이야. 평형이 난이도가 진짜 확 뛰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평형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평형 문제 풀 때 약간 스킬적으로 풀어야 된다. 초론에서 푸는 게 아니고 대문자 K값을 구하는 건 왕도가 없어요. 계산해야 돼. 그런데 K값을 구한 거 가지고 반응한 양을 구할 때는
그땐 다 데이터 집어넣으면서 스케일적으로 푸는 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형적 문제도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평형적 문제는 수능에도 비슷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 네, 수능보다는 피트가 더 나아. 그래서 피트 형태의 평형 문제를 꼭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반응열. 반응열도 난이도가 많이 뛰었죠. 델타 H요. 역시 이것도 스케일적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그걸 막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계속 언급되는 거 기억했다가 그 스킬을 다져 주시고요. 이어 나갈게요. 그다음 열화학도 작년에는 좀 어렵지 않은데 그 전년도에는 꽤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K 값을 통해서 델타 G 노트를 구하는. 그래서 이게 로그 함수가 계산기 없이 계산이 힘드니까 그래도 계산 없이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나오는데 이런 좀 복잡한 수식에 대한 것도 요즘엔 좀 나온다라는 거고요. 반응 속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메커니즘은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매년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런데 속도 법칙에 대한 거 0차인지 1차인지 2차인지 그 차수 결정하는 그 소재가 요즘에 많이 어려워졌죠. 특히 2022학년도 문제는 계산을 꽤 많이 해봐야 되고 그다음 비슷한 형태 문제를 좀 풀어봤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심화 이론 때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 또 충분히 이제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올해도 더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지금 속도나 평형이나 기체 요 세 가지 파트는 진짜 마음 먹고 출제하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테마에서 문제 난이도를 쫙 끌어올리면 전체 일반화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또 한 번 난이도가 높게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 소재고요. 그 다음 산과 염기의 첫 번째 문제는 노말해요. 두 번째도 작년에 그냥 노말했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산과 염기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문제가 KSP 형태로 구성되기도 하죠. 용해도 평형. 근데 이게 나오면 역시 난이도가 약간 높을 거고요. 그 다음 16번에 정리되는 전기화. 이거는 반응식과 그냥 이노트와 기전력 관계가 한 문제가 꼭 구성되는데 요즘에 이노트와 K값의 관계, 평형상수하고의 관계 요게 명제 하나씩은 꼭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 문제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려운 게 맞아. 난이도가 좀 있는데 매년 동일하니까 그래서 문제 최근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틀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전기화 두 번째 문제가 갈바니 전지. 또는 전기 분해로 구성되는데 전기 분해는 요즘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갈바닌 전지가 기본적인 형태의 전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 농도차 전지가 작년에도 나왔고 그것도 최근에 또 한번 나온 게 다시 한번 나온 거니까 갈바닌 전지의 몇 가지 형태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배이화합물 생각보다 비중이 좀 크죠. 그래서 배이화합물의 기하 구조 그래서 이성질체 관련된 소재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 결합이론 CFT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나오고 처음엔 CFT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생소하니까. 근데 문제마다 비슷하니까 이건 뭐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고 이성질체가 오히려 더 낚이기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쉬운데 좀 실수하기 좋은 형태의 소재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한 문제가 꼭 실험 문제로 구성돼요. 실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고 계산도 쉬울 텐데 이게 굉장히 좀 길게 구성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보고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쫙 풀 때 시계를 보고 혹시 유기화학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다. 그럼 요건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고 유기화학 문제 다 풀고 혹시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푸는. 그래서 20번은 그냥 맨 마지막에 시간 남았을 때 푸는 걸로 생각해 보시고 답은 굉장히 좀 편하게 구성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간만 있으면 꼭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작년 문제를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올해도 이 순서로 나올 거야. 뭐 속도와 평형 쪽은 약간 바뀔 수가 있겠지만 요 순서로 구성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1번에서부터 문제를 쫙 풀 때 이 기체에서 시간을 꽤 쓰게 될 거고요. 용액도 만약에 추론이 나오면 시간 좀 쓰게 될 거고, 그 다음 평형 쪽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요 5문제가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 그래서 요 문제들 풀 때 시간을 좀 잘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속도가 역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나오면 요것도 시간이 좀 쓰일 거예요. 다행히 이 뒤쪽에 산과 염기에서부터 베이 화물까지 실험 빼고요. 요 뒤에 문제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 그래서 지금 요 20문제를 그러니까 전체 30문제를 75분 동안 푼다 라고 하면 적어도 1번부터 20번까지 일반화학을 60분 안에 끝나야 돼요. 제가 생각에는 55분 정도로 끊고 뒤에 이제 유기화학은 계산은 없으니까 계산할 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75분을 활용할 때 일반화학을 55분 그 다음 유기화학을 나머지 20분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면 55분 동안 푼다 라고 했을 때 뒤쪽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야. 그래서 11번이나 10번 정도의 기체와 평형 반응 속도까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한 40분 정도에 끊고 나머지 문제들은 15분이면 충분히 답이 구해질 거예요. 시간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시간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연도별로 풀 때 먼저 이제 풀어보겠지. 먼저 풀고 해설 보고 먼저 풀고 해설 보고 그렇게 오답 정리할 건데 먼저 풀 때 일반화학은 딱 55분 잡고 푸세요. 그리고 내가 몇 번까지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큼 걸리지라는 걸 대충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산과 염기 들어가기 전에는 40분에 끊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가끔 문제 이것도 연습 안 된 친구들은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계를 봐.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명제 읽을 때마다 시계 보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13번이나 산과 염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집중해서 풀어요. 시간이 얼마큼 걸리다. 그래서 이때 시계 한번 보고 시간이 40분 넘어간다? 그러면 뒤에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정리하는 거고 혹시 40분보다 좀 덜 걸렸다 라면 좀 더 여유 있게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치? 그리고 풀다가 막히면 패스하고 넘어가면서 풀어야 돼. 특히 기체 같은 거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라는 게 꼬인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우선 넘어가는 거죠. 다 풀고 시간 남았을 때 다시 푸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연습을 좀 하면서 접근하자. 결국에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 연습을 해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수업은 2017학년도에서부터 2018, 19, 20 쭉 해서 2022학년도까지 전체 6년치예요. 그래서 6년치에 해당되는 일반화학만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여러분들 먼저 풀고 프리 강의 보고 또 풀고 프리 강의 보고 풀고 프리 강의 보고 그렇게 해서 요 6세트를 연습하는 건데 이거는 미리 좀 풀어본 친구들도 나중에 본 시험 보기 전에는 꼭 최근 문제 몇 년치는 다시 한번 풀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이거는 매년 나온다. 이 명제는 유명한 거다. 이 형태 내용은 좀 특이한 거다. 오랜만에 나온 거다. 그런 이야기 할 건데 자, 매년 나오는 거는 굳이 따로 모아놓을 필요 없어. 왜? 그냥 계속 볼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 중요하지만 까먹어질 염려는 없다는 거야. 근데 약간 이건 좀 특이한 거다. 새로운 소재다. 요런 건 잘 모아 놓으세요. 실제 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소재에 대한 건 혹시 다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게 기억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왔던 소재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그때는 새로웠지만 다시 한번 풀 때는 새롭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딱 모아놓는 그런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치?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최근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거 한번 쭉 고민해봤고,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한번 쫙 풀어보실 건데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시험 당일까지의 기획을 해서 6세트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막판에 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한 세트씩 푸세요. 하루에 하나씩. 해봤자 뭐 한 2시간, 뭐 오답 정리 다 한 데까지 한 2시간 나올 거니까 한번 풀고 정답 보고, 한번 풀고 정답 보고, 혹시 또 까먹은 내용은 해설 강의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다. 반복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2017학년도 문제에서부터 풀이를 시작할게요. 네, 본 수업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